딴마음 대 쿠데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후보 선출 이틀 만에 당내 딴마음 먹었나? 김측 쿠데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난 3일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꼭 이틀 만인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열음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당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문수 후보가 딴 마음 먹은 것 같은데 단일화 안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고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지금 쿠데타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외부 후보, 그러니까 콕 집으면 한덕수 후보와의 일단 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과 후보 간의 갈등 양상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젯밤 늦게 의원총회를 하고 비대위 회의를 열었거든요. 어제 의총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일정을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단일화의 동력을 더 크게 키워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과 나라의 미래, 우리 국민의 삶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큰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단일화에 대한 일정을 조속히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입장문을 채택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또 지나치게 우리 후보를 압박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입장문을 채택하지 않고.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에 좀 뼈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려는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될 때 아니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박경수 의원이 우리가 입장문은 아닌데 요렇게 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김 후보가 빨리 좀 단일화에 대한 일정을 밝혀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이틀밖에 안 되는 후보 선출 이틀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김 후보 쪽에서 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예.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으신 분이죠. 김문수 후보 외에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김재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아니냐. 본 선거 투표용지에 한덕수의 이름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럼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김문수로의 단일화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할 법합니다. 근데 뭐 어떤 단일화에 임하는 후보든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일화를 임하는 것이지 어차피 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단일화가 아니라 지지선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미리부터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1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 당비 안 낸 분이라고 하셨는데 1원짜리도 안 낸 분도 대통령으로 영입했던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평생 당에 몸담은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지율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압도적인 대권 주자이고 이재명 후보와 견졌을 때 경쟁력이 있다,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의 저런 이른바 버티기 전략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있는 한덕수 후보는 아무래도 열세이다 보니까 뭐 세력이나 자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단일화에 응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정말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판을 깬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의 공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저는 단일화가 조속히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은 이 김문수 후보의 버티기 전략인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지금은 버티기 전략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아일보 2면 있죠. 그 기사 같이 볼까요? 네. 11일을 넘기면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도 기호 2번 국민의힘 돈을 못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5일을 넘기면 사퇴한 후보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이 말씀한 게 김문수 후보가 버티기 전략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신 게 아마 이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시간은 나의 편이다라고 보기엔 또 한편으로는 결국 만약에 단일화가 좀 결렬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랑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랑 표를 나눠 먹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좀 치킨 게임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나눠 먹는 거는 그렇게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일 넘어서 네. 그 무소속 후보군에서의 한덕수 후보가 같이 대선 레이스를 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표를 가져간다? 저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거의 같은 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네. 이제 한덕수 후보가 수치상 높게 나오는 것들은 투표를 포기하는 층.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2강에서 몇 프로로 떨어졌죠? 43% 득표를 하고 떨어졌죠. 43%의 공간이 보수층 내에서도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덜어져서 한덕수 후보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일 데드라인으로 아무리 지도부가 압박을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주도권은 자기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당헌당규를 초월하는 당무 우선권은 아니더라도 당무 우선권을 진 국민의힘의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다. 그런데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랑 굳이 자기가 막 나서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추이에 대한 주도권은 또 한덕수 후보가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추이 자체는 내가 유리하니까 네. 어떤 방식이든 붙어도 내가 이겨. 일단 11일 안에만 나와 붙여줘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하겠어요? 11일까지 배수진을 치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11일 이후도 나는 안 할 수 있다라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이긴 하나 가능성을 저는 윤주진 위원과 좀 다르게 아주 한 10에서 20% 정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문수 후보 순한 양이 아닙니다. 그분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권권지도부 김문수를 너무 쉽게 봤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김문수 후보를 너무 순한 양으로만 본 게 국민의힘의 잘못이다. 이런 상황 나는 예상했었는데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호락호락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생각이 좀 분명히 달라 보이죠. 뭐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단일화를 놓은 양쪽의 입장차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그리고 지도부의 입장차입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 지도부의 차이다. 시기.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는 11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12일 선거운동부터 본격적으로 한 명으로 딱 집중해서 들어가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식을 둘러싸고서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이준석, 이낙연까지 다 같이 단일화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지도부에선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 일단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 부터 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무 우선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볼 예정인데 이 김문수 후보 쪽에선 단일화 관련해서 이거는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무 우선권 나한테 있으니 단일화 방법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고 지도부는
후보자 전권을 다 인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총에서도 결정이 되는 거고 최고위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일화 추진기구, 김문수 후보는 추진기구 구성안을 내가 제안을 했는데 이걸 지도부가 거부를 해요. 난 제안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도부 입장에선 김 후보가 제기한 요구로 얘기를 하면 이건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윤주진 위원님. 지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쪽의 입장이 네.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도부는 좀 급해요. 예. 하나하나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채 나가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좀 합시다. 그리고 권한은 내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무 우선권 나한테 있거든요라는 게 입장 차이인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기존 당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 간에 보이지 않는 이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도 이준석 당대표와 이른바 이 당무 우선권을 두고 충돌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 준다는 차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민의힘이 기존의 과거에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 선거로 치러졌다면 네. 상당히 오랫동안 경선을 치렀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충분히 걸러져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모이는 자연스럽게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선 후보에게 모든 네. 우선권을 인정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무리 무소속이지만 네. 결국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배출했던 총리이고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또 주자로서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덕수 후보를 완전히 당과 무관한 장외 후보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무 우선권이 있겠으나 단일화에 있어서는 결국은 당 지도부 그리고 전체 당의 총리를 모아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네. 후보에게 전적으로 단일화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항상 일단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늘 이런 정도의 갈등은 좀 있어 왔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100%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당원에 나와 있잖아. 당무 우선권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었죠.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 기사 같이 볼까요? 오늘 봅시다. 3번 말한 한, 김은 그냥 말씀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같이 조계사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표정은 상당히 좋아요. 손도 잡았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3번이나 말했다. 나는 그냥 이 말씀만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한덕수 후보의 얘기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일화 의지는 변함없으신 거죠? 그것만 좀 여쭙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중으로 만납시다 라고 제가 한 3번쯤 말씀을 드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떠나죠. 근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잠시 조우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곧 다시 만나자라는 덕담이 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둘이 만난 건 맞죠. 저희 눈을 확인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는 얘기가 오간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긴 지금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우했어요. 덕담이 오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한덕수 후보는 지금 마음이 급하죠. 네. 5월 11일 막차를 놓치면 본인은 국민의힘에 올라타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은 김문수 후보만 보면 계속해서 단일화가 생각날 거예요. 다만 입에서 단일화 때문에 우리 만납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았죠. 만납시다는 행간이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네. 김문수 후보는 그래요, 한번 봐야지요. 식사 한번 하시죠. 저 후보 됐으니까 차나 한잔 하실까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자체도 머릿속에 단일화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시간을 본인이 다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측 입장이 맞아요. 그냥 만나자고 한 것이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게 민주적인 정당이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간에 8강, 4강, 2강을 거쳐가면서 치열한 과정 속에서 대선 후보가 민주적 정당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됐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100% 당무 우선권이 없다 하더라도 당헌 당규를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대선 후보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한 7, 80%는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결정권이. 그럼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요하고 압박하는 게 맞을까요? 단일화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한덕수와 무조건 단일화하라고 구겨 넣는 느낌이잖아요. 김문수 후보 왜 말이 바뀌었어? 딴짓 하면 다른 결단할 거야. 그냥 순순히 단일화하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이거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이거 입에 앞에 갖다 놓고 드셔야 된다. 설득하고 먹게끔 해야지 입을 강제로 벌려서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건 뭐죠? 민주가 아니라 독재죠. 지금 그런 느낌으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켜볼 것이라는 차원에선 단일화가 과연 될까? 네.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 젊은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방울 기질이 있어요. 저는 튀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8명에서 11명에서 8명에서 4강 그 결선까지 가서 최종 내가 선출이 됐는데 나한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 수준도 아니고 압박을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거 내가 받을 수 있겠어? 이거는 내 주도권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칫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단일화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단일화를 할지 일정이라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다음 기사 볼까요? 어제 저녁 밤 8시 늦게 있었던 의총의 결론은 의원들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의총. 단일화 조속 결단하라. 김 지도부 한밤회동 접점 찾기 나서. 네. 단일화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이게 다 선출해갖고 최종 후보로 이 투표를 통해서 네. 당신 민심해갖고 다 뽑은 후보인데 여기에 하라고 압박을 할 수 있겠느냐 요구나 요청이면 몰라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끝끝내 난 이런 식의 단일화 못해 네. 마음대로 해 나 안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아, 네. 네.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존심 문제 때문에 또 본인의 명예욕 때문에 단일화를 끝내 걷어찬다면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정말 보수에서 영원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김문수 후보도 잘 알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렇게 좀 단일화의 어떤 협상 조건이나 또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됐을 때 나머지 후보는 어떠한 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지금 서로 씨름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단일화 판을 뭐 걷어차냐 안 차냐 이 정도까지 저는 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옛날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자력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문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아주 김문수 후보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 민주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상당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즉슨 단일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예,
이렇게 민주당 또는 단일화를 반대하고 회방 놓는 세력의 의도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조속히 국민의힘 후보의 2번 명찰을 달 수 있도록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정말 그 간곡한 당원들과 지지층의 호소가 있습니다. 네. 짧게 소영주 네, 의원님. 저희 뭐 민주당이 뭐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네. 자격이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의 사태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지금 만들어서 조기 대선을 치렀는데 탄핵을 반대하고 했던 분들이 내란을 옹호했던 분들이 지금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지지를 합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이유? 편드는 이유가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정당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된 후보를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압박하는 게 볼성사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 어쨌거나 지금 생각이 다른 상황인 거고 단일화를 둘러싸고 자꾸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도부가 얘기를 하는 11일까지는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5일 남짓 남았나 싶은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여기 지금 이 한밤에 이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가 만났다라고 나왔죠. 의총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긴 입장문이었어요. 요구가 조목조목 담겨 있었다라는 건데 먼저 단일화 관련 입장입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첫 번째 5월 4일 단일화 추진을 위해서 내가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럼 이 추진 기구를 통해서 단일화는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 설치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일화는 내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이런 단일화입니다. 한덕수 뿐만이 아니라 한덕수와 이준석, 이낙연까지 모두를 다 포괄하는 단일화가 내가 생각하는 단일화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라는 건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선대위가 받아들이면 이거 바로 빨리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빨리 받아들여서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5번이 더 있습니다. 4번. 당이 후보 선출 직후에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 진행을 요구하면서 당무 협조를 거부해서 이거 유감입니다. 그리고 후보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 중단하십시오. 이게 단일화 관련 입장이고요. 같이 내놓은 게 뭐냐? 당무 관련 입장이 있습니다. 당무 관련 입장 같이 볼까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당헌에 따라 당무 우선권 행사할 수, 이 당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차례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을 했는데 나는 이양수 사무총장 말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 캠프에 있었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당 지도부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건 당무 우선권을 위반한 당원 당규를 위반한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 요거 중단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아까 말씀처럼 당무 우선권 뭐 100% 다는 아니지만 7, 80% 정도는 권한이 후보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보면 김문수 후보도 내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이거고 나한테 당무 우선권이 있고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즉시 안 하면 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야 라고 그냥 또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이 또 보입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당원 당규를 다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거에 국한돼서 그러니까 당내 후보로 확정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왜 좋냐?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정당을 대표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당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선거 승리에 대한 판단은 대선 후보인 네. 사람에게 당무 우선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정책은 이렇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은 네.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선의 이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전적으로 이건 승리에 도움이 안 되라고 판단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당원 당규로서 그러면 본인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징계할 겁니까? 그러면 날려버릴 겁니까?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지도부가 11일 전당대회를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거기에 단일화로 김문수 후보를 서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안 서도 책임은 없다. 라는 차원에서의 당무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것도 불사하겠다라는 아마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저희 방송하는 중에 김재원 비서실장이죠.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국이 전당대회가 지금 소집이 돼 있는 상태죠. 말씀처럼. 그거에 대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김문수 후보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나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이제 TK, PK 일지 함께 쭉 도는 이런 일정을 갖고 있는데 나를 끌어내리려 하는 거 아니야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일단 TK로 떠났다. 특히나 한밤에 전국위까지 소집했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주진 의원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나를 뽑아놓고 나를 허수아비로 놓고 사실상 나를 딛고 궁극적으로 답정너 한덕수인 거 아니야? 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누가 그 전략을 갖고 선거를 했습니까? 당원과 지지층의 결국 최종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응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네. 상대적으로 단일화가 좀 어렵게 보였던 홍준표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결국은 고배를 마신 것은 한덕수 후보가 삐걱거릴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은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덕수라고도 했고요. 을지문덕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냈는지를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을 비판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단일화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국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와서 전국 단위의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보수층이 정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단일화에 빨리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의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수층의 거의 대다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김덕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을지문덕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단일화가 아니라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덕수 후보는 사실상 내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앞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인 건데 또 한편에선 김문수 후보가 뭔가 좀 느긋하게 11일 이후에도 단일화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 뒷 배경엔 이것 때문 아니냐 뭐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 결과를 좀 같이 볼까요?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4월 30일과 4월 30일부터 5월 1일, 2일 동안 이제 3일 동안 이 조사가 됐었던 건데 결과가 이래요. 일단 3자를 놓고 봤었을 때 이재명, 이준석 사이에 김문수 놓고 봤을 때 한덕수 놓고 봤을 때입니다. 근데 3자를 봤을 때 김문수를 놓고 보면 46.6 대 27.8 그리고 7.5다. 그런데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을 놓고 보면 46.5에 34.3에 5.9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김문수, 한덕수 차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김문수, 한덕수 차이를 보면 한덕수 후보가 한 6.5%포인트 정도 더 많다라니 나왔다라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장 단일화를 시작하면 좀 내가 불리하니까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지지율을 좀 올리려는 큰 그림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얘기를 네. 했잖아요. 좀 오늘은 여건이 성숙되면 때가 되면 단일화를 하겠다. 그게 이제 여론이 숙성이 돼야 된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 씨가 5월 3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후보가 확정되기 전주의 어떤 네. 여론조사죠. 그랬을 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지금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는 뒤처지고 보수 적합도도 떨어져요. 근데 단일 후보로서 아니 당내 후보로서 입지가 지금 5월 3일 날 확정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일정을 소화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론이 숙성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을 충분히 가져와야겠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친윤, 그다음에 국민의 3, 4선들이 단일화 해서 여기에서 무슨 순한 양처럼 따라가게 되면 네. 그냥 어떤 룰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게 합니까? 이 고생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들은 11일까지 여론의 숙성도를 보고 네. 나서 한번 해볼 만하면 가는 것이고 안 된다 싶으면 11일도 넘길 수 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고 저는 물리적으로도 한덕수 후보를 내세워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의 대선 후보를 강제적으로 드랍시킬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다. 라는 차원에서는 그냥 김문수 후보의 선의에 지금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면 이거를 당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뭐냐. 중앙일보가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3자 대결가. 지금 말씀처럼 아까 봤었던 리얼미터는 5월 3일 후보가 최종 선출되기 전에 했었던 건데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지금 보면 3자 대결에서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를 넣었을 땐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똑같이 49예요. 그런데 김문수 33이고 한덕수 36이다. 근데 이 조사 결과는 윤주진 위원님, 예. 이거는 후보에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조사거든요. 예. 그럼 이걸 보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격차가 좁혀졌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지층이 결국 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느냐라고 김문수 후보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역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은 단일화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염원하고 있고 네. 한덕수 총리가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해서 최종 후보 선출이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더 좋았겠으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직을 내려놓고 나오기에는 여의치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를 보수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가장 베스트 옵션이다. 답안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가 단일화의 판을 깨느냐. 네. 누가 단일화에 비협조적이냐. 누가 욕심을 부리느냐.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 보수는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계속 그 판을 깨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층이 한덕수 후보에게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렇게 단일화를 기피하면 안 되고요. 네. 전격적으로 나서야만 정말 보수를 구하는 마지막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진정성을 오히려 보일 때 정말 당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단일화에서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를 깨면 깰수록 단일화를 깨는 자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가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층이 다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 역풍이 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김재원 비서실장이 조금 전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죠. 한밤에 전국이 소집한 거 이거 결국 김문수 끌어내리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주진 의원 짧게 예.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당 차원에서 전국이 열고 전당대회 해갖고 당원 당규 바꿔서 김문수 후보가 만약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뭔가 예. 당원 당규를 바꿔서 뭔가 다른 조치를 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그 조치를 한다 한들 네. 대선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자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조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국위를 소집한 것은 후보 등록 전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후보로 추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불안론을 더 조장하면은 네. 더 당 지도부와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거 없이 음모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불안감을 갖고 의구심을 날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갖고 TK로 향했다라고 하죠. 오늘과 내일 사이 이 얘기가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